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파이썬이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 파이썬은 인터프리터다. 그리고 그 인터프리터 중에서도 그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터랙티브한 방법, 보시면 여기에 인터랙티브 쉘 방법이 있고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주로 인터랙티브 쉘 방법, 이렇게 대화형 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터미널에서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아이파이썬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편리하게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좀 이제 텍스트 환경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피터, 원래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름을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바꿨죠. 네, 그렇게 만들었고, 걔는 기본적으로 밑에 백그라운드로 파이썬이라는 커널과 아이파이썬이 깔리고, 그 위에 웹 브라우저라는 걸 웹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걔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피터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웹 브라우저가 떠서 구동이 되는데, 그 웹 브라우저 크롬 같은 애들 있죠? 걔네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는 백그라운드로 파이썬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 그래서 그 돌고 있는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커널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커널을 내렸다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피터를 저희가 나중에 개발 환경으로 쓸 텐데 그때 커널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 화면과 짝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피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피터 환경은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개발 환경에서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패키지 인스톨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OS가 있고 OS 위에다가 이제 파이썬이 있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물론 개발 환경으로 보면 이 위에 이제 아이파이썬, 주피터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 위에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을 다 짜면 돼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파이썬한테 물어보면 이 답을 주는 거죠. 1 더하기 1도 물어보고 2 더하기 1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직접 다 일일이 짜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남들이 이미 짜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패키지라고 부르고, 요 용어는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가 패키지라고도 부르고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부르고 뭐 다른 뭐 루비 같은 데는 경우 뭐 잼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를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패키지, 라이브러리 그냥 비슷하게 그냥 쓸게요. 패키지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더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하지 않고 이미 sum이라는 함수를 얘가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 이렇게 주면 얘가 답을 주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키지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가져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 PC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PC라고 해보면, 그러면 뭔가 남들이 쓴 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쓰려면 내 PC 어딘가에는 얘가 저장이 돼야 됩니다. 내 PC 어딘가에는 저장이 돼 있어야 이걸 뭐 불러다 쓰든 뭘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패키지를 인스톨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키지를 인스톨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소스 컴파일. 소스 컴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텍스트 파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로 가져와서 내 PC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파일을 거치는 거예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실행 파일이 나옵니다. 실행 파일. 그러면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고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개발 오래 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가져다가 컴파일을 해서 그거를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컴파일이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뭐 안 되고 뭐 또 이게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게 뭐 표현을 어떻게 하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이너리 설치라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이너리 설치. 여기서 바이너리란 말은 그냥 기계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 파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들이 다른 PC에서 소스를 이미 컴파일을 해놓은 거야. 우리가 컴파일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미 컴파일을 해서 아예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행 파일을.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저희가 직접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이걸 직접 가져와서 내 PC에 카피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컴파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OS가 윈도우인지 맥인지 윈도우 중에서도 어떤 버전인지를 다 이거에 따라서 이 실행 파일이 달라집니다. 컴파일할 때 환경을 다르게 줘야 돼요. 소스는 하나지만 실행 파일은 OS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실행 파일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PC의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윈도우즈라면 윈도우즈 파일, 실행 파일을 가져와야 되고 맥이라면 맥의 실행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나마 컴파일은 안 하지만 이런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윈도우즈에서 만약에 우리가 MS 오피스를 깐다. 그러면 이런 설치 파일을 가져오죠. 설치 파일에 보면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바이너리 파일들, 실행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넥스트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PC에 적재적소에 이런 것들이 카피가 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말하는 인스톨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 뭐 자동 설치, 자동 패키지 설치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뭐 용어는 뭐가 됐던 간에 이건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명령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pip라는 명령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pip로 a라는 걸 인스톨할래 라고 하면 pip a 하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단 a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 PC에 있는 환경을 싹 다 조사를 해요. 싹 다 조사를 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로 올라갑니다. 이 웹사이트는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만들어 놓은 파이파이라는 곳이 있어요. 파이파이라는 곳인데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레파지토리라고 이렇게 저장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제 PC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일로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 보면 A라는 패키지가 이미 바이너리로 컴파일이 된 애가 있어요. 근데 종류별로 싹 다 있어요. 종류별로. 싹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가서 그거에 적절한 거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올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펜던시라는 게 있는데 A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해. 그러면 이것까지 싹 다 긁어서 A하고 B하고 C 그것도 내가 지금 환경이 윈도우즈니까 윈도우즈 버전에 맞는 거 혹은 파이썬이 지금 내가 3.7이니까 파이썬 버전에 맞는 거 이런 모든 내 PC에 있는 정보, 환경 정보를 읽고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 웹사이트에 올라가서 그거에 맞는 아이를 가져다가 적재적소에 카피까지 해주는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파이썬이라든가 뭐 R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다 이런 자동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텍스트 분석, 한국어 텍스트 분석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설치가 쉽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뭣도 설치하고 뭣도 설치하고. 이게 이렇게 자동 설치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막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설치하세요. 막 저는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막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느껴요. 그냥 간단하게 그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패키지가 활성화된 가장 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자동 설치도 크게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치하지도 않고 이렇게 설치하지도 않고 자동 설치를 쓸 겁니다. 물론 파이썬 자체를 설치할 때는 바이너리 설치입니다. 파이썬 자체는 웹사이트 다운을 받아서 뭐 윈도우즈냐 맥이냐에 따라서 다운을 받죠. 그걸 가져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파이썬 자체를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따라온 애가 파이썬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pip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PIP. 그래서 파이썬은
우리 아까 1 더하기 1은 뭐니? 라고 했을 때 답을 주는 아이고 PIP는 뭐냐면 내가 패키지를 인스톨하는 커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내 PC에 있는 걸 싹 다 정보를 가져다가 파이파이라는 웹사이트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적정한 애들을 가져다가 내 PC에 있는 적재적소에 카피를 해주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PIP. 그래서 PIP는 파이썬 위에서 구동되는 아이가 아닙니다. 다시 PIP는 파이썬 위에서 구동되는 아이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파이썬을 구동한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죠. 파이썬한테 1 더하기 1을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PIP는 파이썬을 통해서 구동되는 아이가 아니라 파이썬과 동일한 레벨의 아이라서 얘는 OS하고 직접 얘기하는 아이예요. 파이썬도 OS하고 직접 얘기하는 아이죠.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은 OS하고 얘기하지 않죠. 파이썬을 통해서 얘기하죠. PIP는 파이썬을 통해서 얘기하는 아이가 아니라 OS하고 직접 얘기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킬 때 이게 중요해요. 실행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고 싶으면 파이썬 친 다음에 여기에서 1 더하기 1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PIP를 실행하면 이거는 에러예요. 왜냐하면 PIP는 파이썬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명령어인 거예요. 파이썬 입장에서는. 레벨이 파이썬하고 동일한 아이예요. 그래서 요 바깥에서 PIP를 쳐줘야 뭔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PIP 인스톨하고자 하는 이름 AAA 이렇게 인스톨을 하면 이제 물론 AA라는 없겠죠. 인스톨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가 뭔가 패키지를 썼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PIP로 인스톨을 해주셔야 돼요. PIP로 인스톨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외부에 있는 패키지를 내 PC로 가져온다. PIP는 외부에 있는 패키지를 내 PC로 가져온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S가 있고 OS가 이렇게 있으면 파이썬이 이렇게 있고 PIP도 같은 레벨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IP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 있는 패키지들을 가져다가 내 PC에 적재적소에 카피를 해놓는 아이입니다. 파이썬은 실행한 다음에 제가 1 더하기 1 실행하는 답을 주는 아이고 얘가 PIP가 가져다 온 이걸 갖다가 직접 불러다가 쓰기도 하죠. 그래서 파이썬과 PIP는 OS 위에서 돌아가는 애고 직접 동일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많은 패키지들 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거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배울 게 뭐냐면 numpy라는 애 배울 거예요. numpy는 뭐냐면 numerical 파이썬의 약자인데 숫자를 아주 편리하게 달아주는 아이랍니다. 그 다음에 판다스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판다스는 뭐냐면 엑셀의 역할을 해주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불러오고 자르고 붙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데이터 분석이나 전처리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처리는 판다스로 돼 있다. 판다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킷런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사이킷런은 뭐냐면 그 머신러닝을 돌려주는 패키지, 머신러닝을 실행해주는 패키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더 배울 거지만 크게 요 세 가지를 주로 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주피터라는 환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이건 환경이죠. 이 환경도 파이썬 위에서 돌아가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파이썬 먼저 설치하시고 그 위에서 PIP 주피터 하시면 주피터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가져다가 내 PC에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파이썬에서 아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피터 환경은 따로 뭔가를 가져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위에서 PIP로 설치를 한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VS 코드라든가 파이참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따로 우리 엑셀 설치하듯이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주피터는 이렇게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주피터는 이렇게 PIP라는 걸 이용해 갖고 파이썬 기반 위에서 설치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애가 numpy,
판다스, 사이클런, 주피터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넘파이는 하도 많이 써갖고 이제는 거의 파이썬의 기본 문법인지 넘파이 문법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파이 위에서 판다스가 돌아간다. 이런 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판다스를 만든 사람이 넘파이를 전제하고 만든 거예요. 넘파이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판다스를 돌리기 위해서는 넘파이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디펜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들죠. 아, 이거 뭐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는 뭘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미리 준비해 놨어요. 어떻게 준비해 놨냐면 아나콘다라는 애가 있어요. 아나콘다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아나콘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나콘다는 우리가 바이너리 설치를 합니다. 바이너리 설치를 하는 거죠. 어딘가에서 다운을 받아서 우리 PC에다 설치를 해요. 그럼 아나콘다는 어떤 일종의 프로그램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나콘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얘는 그냥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그래서 아나콘다가 하는 역할은 뭐냐? 아나콘다를 딱 설치하게 되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 PC에다가 먼저 파이썬을 깝니다. 스스로 파이썬을 깔고 그 위에 패키지들을 PIP로 설치하지 않아도 아나콘다를 깔 때 그냥 쭉 다 까는 거예요. 이게 줄 잡아 한 100개, 500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나콘다는 대신에 어떤 패키지만 까냐면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것만.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너 이런 패키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걸 얘네들이 싹 다 한 번에 깔아주는 거야. 일일이 파이썬 깔고 뭐 깔고 파이썬 깔고 뭐 깔고 이게 아니라 한 번에 얘가 싹 다 깔아주는 거야. 그래서 아나콘다를 깔게 되면 파이썬이 깔리고 그 안에 주피터도 깔리고 넘파이도 깔리고 판다스도 깔리고 뭐 사이클론도 깔리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건 다 한 번에 깔려줘. 한 번에. 그러면 아나콘다가 이런 걸 새로 만든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외부에 있는 거 원래 우리가 하는 거를 파이썬 먼저 설치하고 PIP로 요거 설치하고 손으로 해야 되는 걸 그냥 얘가 한 번에 바이너리로 쭉 다 깔아주는 거야. 쭉 다 깔아주고 심지어 얘는 파이썬이 안에 한 가지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상 환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파이썬을 여러 가지 파이썬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내 PC 내에서도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나는 파이썬 3.7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하려고 했더니 얘는 파이썬 3.8로 하네? 그럼 내 PC에 있는 거 이걸 지워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 환경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환경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아나콘다만 되는 게 아니라 파이썬에서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 환경이라고 만들어서 나는 여기는 파이썬 3.7 돌리는 애, 얘는 파이썬 3.8 돌리는 애, 여기는 나는 A라는 사람과 작업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상 환경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서 아나콘다를 깔게 되면 심지어 이 파이썬 버전도 수십 개가 깔려요 안에. 그래서 그 중에서 디폴트를 뭔가 쓰는 이 환경을 우리가 하나를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나콘다라는 아이는 환경인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파이썬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은 대로 싹 다 인스톨을 해주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난 아나콘다 쓰지 않을래. 그냥 좀 귀찮아도 파이썬 깔고 패키지 내가 인스톨할래.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니즈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미니콘다?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깔지 않고 조금만 깔자. 이런 애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PC 환경 좋고 메모리 많으니까 보통 그냥 많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나콘다 애들도 이제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아까 제가 웹사이트에 파이파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아나콘다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레파지토리라고 부르는데 그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소라고 쓸게요. 여기는 저장소라고 쓰는데 여기에 판다스도 있고 넘파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PIP라는 걸 이용하면 PIP 판다스, PIP 인스톨, PIP
인스톨 판다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가 PIP라는 놈이 내 환경 정보를 읽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판다스를 가져다가 여기다 까는 이런 환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하게 얘네들이 아나콘다를 깔려면 콘다라는 것도 지원해요. 콘다 인스톨 판다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 아나콘다 저장소로. 아나콘다 저장. 그래서 일로 가서 설치를 하나 일로 가서 설치하나 동일한 게 설치가 돼요. 근데 얘는 기본적인 것만 지원하는데 콘다라는 애는 플러스 알파를 지원합니다. 인스톨도 되지만 내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범위가 큰 아이고 얘는 아나콘다라는 거는 이 파이썬을 잘 돌려주게 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떤 패키지 어떻게 인스톨해요? 그러면 어떤 웹사이트는 PIP를 얘기하고 어떤 웹사이트는 콘다 인스톨 이런 걸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장소만 다르지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콘다가 나중에 만들어지고 뭐 좀 편의성을 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능상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인스톨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뭔가 내 환경을 조금 핸들링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환경을 만들거나 가상 환경을 삭제하는 기능도 콘다라는 명령어가 해줍니다. 역시 콘다도 아까 우리 OS 위에서 돌아가는 파이썬, PIP, 콘다 이렇게 OS하고 직접 얘기하는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OS에 따라서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콘다는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나콘다를 깔 때는 파이썬을 설치하고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그 안에 자동으로 파이썬도 설치해주고 패키지도 다 설치해줍니다. 그래서 파이썬 따로 아나콘다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래 할 때는 OS 위에다가 파이썬 설치하고 PIP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게 귀찮으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패키지들을 싹 다 모아놓고 그거를 한 번에 설치해주는 아나콘다라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 아나콘다가 이렇게 패키지 인스톨까지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얘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들만 해주는 아이예요. 데이터 분석. 내가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아나콘다보다는 다른 환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는 그냥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그냥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고 많이 쓰는데 굳이 안 하셔도 전혀 차이는 없습니다. 아나콘다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소스 설치, 인스톨러 설치, 원격 자동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PIP 인스톨, apt-get, yum 막 이런 애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 명령해. 예를 들어서 apt-get 같은 경우 리눅스에서 뭐 설치하는 아이, yum도 리눅스 쪽 다른 버전, 그다음에 뭐 맥도 뭐 다른 게 있죠, 브루 뭐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다. 예전에는 뭐 하나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개발 환경에 보시면 아이파이썬이라는 거 설명드렸고 주피터 노트북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걸 다 묶어놓은 아이가 아나콘다 이런 애들. 그래서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조금 더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링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파이썬 다운로드 하는 것, 아나콘다 버전별 다운로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최신 버전을 쓰면 조금 더 가끔은 꼭 최신 버전이 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패키지들이 아직 최신 버전에 적응을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아래 버전을 쓰고 그래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버전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요즘엔 그냥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파이썬이나 패키지들이 다 자동으로 설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파이썬을 활용하는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프로그램은 아니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스크립트 랭귀지 방법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터랙티브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전통적인 의미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는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 하면 백그라운드로 도는 아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 에러 처리, 로그 이런 걸 다 해놔야 돼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 저렇게 다 해놔야 돼요.
근데 데이터 분석에서 인터랙티브한 방법으로 쓰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적당히 해놓고 실제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프로그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BIT 쪽 사람들도 이 파이썬을 배워서 좀 활용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파이썬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제 개발 환경은 주피터 노트북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피터 노트북.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다라는 걸 전제를 한다면 저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냐면 윈도우 기준입니다. 저희 지금 강의 환경이 윈도우즈라서 윈도우즈 기준에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나콘다 이렇게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게 있고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면 백그라운드로 이런 게 하나 뜹니다. 이런 검은 화면이 뜨고 얘는 뭔가를 저희가 입력하는 창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에 프롬프트가 맨 앞에 껌뻑껌뻑 하고 있죠. 백그라운드, 아까 제가 웹 서버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서버 같은 거. 이 웹 서버가 지금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애예요. 그래서 얘 끄면 안 돼요. 얘는 웹 서버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뭔가 했을 때 그 파이썬 그 커널을 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 잠깐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었죠? 처음에 OS가 이렇게 있으면 파이썬이 하나씩 뜨고 그 위에 아이파이썬이 뜨고 그 위에 웹 서버가 이렇게 주피터 서버가 이렇게 떠서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크롬 같은 애 웹 브라우저가 떠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타고 내려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하나 더 띄우면 여전히 얘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트를 하나 더 띄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하나당 요 세트 하나씩. 그래서 얘의 커널은 얘고 얘의 커널은 얘입니다. 1번 커널은 요 1번이고 2번 커널은 요 2번입니다. 그러면 주피터 서버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얘가 요 역할은 다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주피터 서버가 얘입니다. 얘.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뜨는 얘입니다. 그러면 얘가 뜨고 나서 조금 기다리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런 웹 브라우저. 지금 저는 이 PC의 기본 브라우저가 크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크롬이 뜨면서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뜨면 얘가 누구냐면 지금 보면 크롬이죠.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얘가 하나 뜬 거예요. 지금 저희 쪽에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나서 제가 파일을 하나 띄우면 이런 환경, 지금 파일을 제가 2개 띄워놨는데 하나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얘를 띄우면 이제 얘가 하나 생긴 거예요. 1번 웹 브라우저. 그 다음에 하나 더 띄우면 2번 웹 브라우저. 그럼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커널이 하나씩 뜨는 거겠죠. 웹 서버 하나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요 앞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내비게이터, 디렉토리 같은 애들이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실행을 하면 얘가 뜨고. 요게 지금 주피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끄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켜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떠서 우리 개발 환경은 이제 앞으로는 요것만 쓸 겁니다. 요것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있어요. 아나콘다 프롬프트. 얘를 실행하게 되면 얘가 뜹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터미널 창이 떠요.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앞에 베이스라고 돼 있죠. 베이스. 얘는 우리 왜 윈도우즈에서 그냥 터미널 창 띄우면 그거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아나콘다에서 내가 뭔가를 돌리기 위한 환경 설정이 돼 있는 아이예요. 환경 설정. 그래서 그냥 우리가 CMD를 치시면 우리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CMD 창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치면 지금 얘가 똑같죠, 지금. 똑같은 아이입니다, 얘하고. 이렇게. 근데 조금 달라요.
구별을 하자면 굳이 구별을 하자면 얘는 앞에 베이스라고 돼 있고 얘는 지금 없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표시고 실제로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아무 설정이 안 돼 있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아나콘다의 환경 설정이 돼 있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피터에서 뭔가 PIP를 치거나 명령어를 치거나 그러려면 꼭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쓰셔야 돼요. 아나콘다 프롬프트. 근데 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스템 환경 설정에 물고 들어와서 터미널을 실행하시면 기본이 아나콘다 프롬프트예요. 기본이. 그래서 맥 유저나 리눅스 유저는 아마 기본이 아나콘다 프롬프트로 아나콘다를 설치하게 되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로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윈도우즈는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맥에서 나도 그냥 기본을 쓰고 싶다. 그럼 이제 또 뭐 디액티베이트 같은 걸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거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윈도우즈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PIP 같은 거나 명령어를 치시려면 꼭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